요즘에 살만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우라가 치밀고 정말 죽고만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열불이 나서 미치겠다,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제게도 지인 한 분이 정말 답답하다 하면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사기꾼 이재명은 잘 새겨서 들어라. 그야말로 경고성의 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 이재명은 잘 새겨서 들어라. 지난 5월 하버드대가 약 80년 전에 4만 원에 샀던 마그나 카르타가 700년이 넘는 이 시간에 원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4만 원짜리가 마그나 카르타가 원본이다. 그래서 그 가치가 4만 원에서 300억 원으로 수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마그나 카르타가 뭐길래 3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가? 1215년이니까 800년 전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럴까?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왕도 법 아래에 있다라는 피냄새가 나는 원칙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왕도 법 아래에 있다.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공부했던 마그나 카르타, 영국 존 왕이 서명을 한 그 문서입니다. 13세기 때에 영국 존 왕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토지를 함부로 몰수하고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과했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취소하면서 사법권을 남용했습니다. 이재명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귀족들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왕과 대치를 했었습니다. 내전 직전까지 가는 피비린내 나는 실력 행사가 이루어졌었고 결국 존 왕은 그 칼날 앞에 굴복을 하고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도 법 아래에 있다. 인류 역사를 바꾸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대한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300억 원의 값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공부를 해왔었지만은 그 당시에 귀족들과 성직자들도 왕만 누리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좀 누려보자 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권리의 청원, 권리의 장전이 이루어지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본을 보이는 나라가 영국으로 정착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가 사기를 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법원이 재판을 임의로 연기하는 전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800년 전에 인류가 피 흘려서 벗어났던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야만적인 법적 개념으로 우리는 회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왕조차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법치주의의 개념 이것을 가슴에 새긴 것이 80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한 짓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 하나로 모든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런 꼴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등장을 의미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권력의 시녀로 자처한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에 평등이라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법을 존중해야 하고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물어보면은 사법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피고인 이재명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딸리면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치주의 사회에서 800년 전 노예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힘 있는 자는 죄를 저질러도 권력을 잡으면 그만이다. 더러운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던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법치주의가 없는데 법원이 왜 필요할까? 법치주의가 없는데 법원이 왜 필요할까? 권력이 없는 노예들만, 힘이 없는 서민들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은 노예 심판원으로 사법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수일 전에 사기꾼 대통령의 아들이 서울에서 네로라 하는 고급 예식장을 빌려서 결혼식을 초후화판으로 치렀다고 한다. 그 아들은 전 재산이 380만 원밖에 없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서 그런 예식장을 빌리고 1인당 수십수만 원씩 하는 고급 음식을 대접했는지 의문이 든다. 공직자는 축의금의 상한선이 5만 원이다. 그 돈 받고 십수만 원짜리 음식을 대접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수천만 원의 적자가 났을 텐데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놈이 법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제 지인은 끝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오호 통제라 서글픈 대한민국이여 가련한 백성들이여 사기꾼 이재명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그래 절대적으로 나도 공감하는 바다. 출발이 잘못된 자를 선거의 공정성, 공평성을 거론하면서 후보자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법원이 애써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했던 그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공평성을 잃은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재판하는 것하고 선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법은 디카의 정의의 여신상만을 따르면 됩니다. 그냥 법만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주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조희대 대법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은 이번에 파기환송으로 서울 고범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새롭게 판례를 정해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동안의 재판은 권순일이가 하던 그 판례, 억지 판례를 사용했었는데 잘못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 입장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바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피고인의 주장은 자기 주장일 뿐이지 옳은 주장이 아니다. 국민들이 올바로 그 피고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판례를 만들어준 것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의 새로운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판례를 두고서 왜 선거를 앞두고 무기 연기시킵니까? 추후 연기를 시킵니까? 저는
조이대 대법이 법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줬고 여기에 이재명에게 정확한 답을 전해주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놈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법원에서 옳게 판단을 해줘야 이 나라의 국민들이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흠이 많고 도둑, 사기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재명을 대선판에 공정성을 후보자의 입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연기시킨다. 논리에 맞지 않은 얘기죠. 이것이 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과 공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이참에 사법부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도덕 교과서를 바꾸라. 도둑놈도 필요한 세상이고 사기꾼도 사기를 잘 치면은 대통령도 되는 나라이니 양심과 도덕이 필요가 없다. 도둑질 잘하고 사기도 더 열심히 치면서 거짓말도 남들보다도 더 강하게 해야 대통령이 된다라고 도덕 교과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80년대 유행하던 용어 민나 도로보 데스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